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원래는 이전에도 FSD에 대해서 짧게 같이 좀 보면서 이 라운드어바웃 회전교차로에 대한 어려움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회전교차로이더라도 난이도로 볼 때는 조금 세분화해서 많이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대형 라운드어바웃에 대해서는 성공을 많이 이뤄냈고, 예를 들어서 뭐 테스터 중에 테슬라 실리콘이 올린 결과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그거는 이건데요. But this one is a pretty big one, fairly complex because it's a huge one. So I have it going around 3/4 of it. Being cautious, I do have a person behind me. Let's continue to go around, continue to go around. And then we have a right-hand turn that's coming up here. Very, very good. Awesome. 이것도 라운드어바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대형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 주행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차선 중앙을 유지하다가 어느 쪽으로 나가면 되는지를 내비게이션보다는 조금 더 정확한 테슬라만의 GPS 그 특허 보여드렸던 것처럼 GPS 특허를 통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위상값을 컴퓨터 비전과 함께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이탈을 잘 한 사례죠. 그런데 FSD 테스터 중에 브랜든이 세크리멘토 미드타운 영상에서 자주 보여줬던 그 소형 라운드어바웃 이렇게 생긴 정도로 가게 되면 이 컴퓨터 비전이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의 문제였는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문제였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거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하지만 얘가 자꾸 일로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모르는 상태였죠. 근데 이것보다도 조금 더 대형으로 가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도 예전에 보여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 짤막한 사진만 보시더라도 대충 좀 감이 오시겠지만, 이건 크게 도는 라운드어바웃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맵으로 이렇게 옆에 띄워놓고 보면 크게 도는 라운드어바웃이 있고, 맵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여기 수많은 합류 차선과 이탈 차선이 막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중간에 입체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맵에 반영되지 않는 다양한 교차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 워싱턴 DC의 라운드어바웃에서는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소형 회전 교차로에서는 불가능한 것일까? 이렇게 해서 많은 이목이 집중됐던 것이 이 세크리멘토의 미드타운을 주행하는 브랜든이 올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월에 같이 올린 영상을 보게 되면 중간에 있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트를 잘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주행하다가 자꾸 중앙선을 뚫고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충돌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운전자에게 다시 권한을 넘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이 영상이죠. Because it's causing a safety issue, but because that's not how we drive. We don't let the car drive all over the road. Oh man, it's really struggling with these. Look, see the line? It's right in the center of this. So I don't know why it's struggling so bad. You can clearly see the ring. It's purple ring, yellow lines. 그러다가 11월 7일 버전에서는 처음으로 소형 라운드어바웃에서 주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뚫고 지나갔는데, 그러나 순간 가속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궤적 자체가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중앙선을 뚫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상이었죠. It doesn't show here, but there is a roundabout. Oh, this is... Oh. Oh my gosh. My car literally looks like a drunk driver. Oh my gosh. Whoa.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쪽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최근의 영상을 보니까 I tapped the accelerator because it said tap to continue. Wow, it took this so much smoother. Like, went up on the roundabout. So it stopped for the cross traffic. That's good. It is clear now, so I'm just waiting for the car to proceed. I mean, it was slow, but it worked. So the only complaint I have about that, it was a bit slow, but it was so much smoother. I don't know if you noticed.
확실히 테슬라가 이제 그 트레이닝 루프가 빠르다. 훈련의 과정이 한 번 도는 게 빠르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배치를 시켰다가 테스트를 하고 다시 또 배치를 시키고 다시 또 훈련을 시키고 배치를 시키는 그 과정이 빠르다는 게 느껴지는 점은 어쨌든 여러 면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례들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좋은 사례가 있는 건 이 앞부분의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죠. 2020 48점 12.15 버전의 이 FSD 베타에서 업데이트된 바로는 이전의 480 10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야간 주행에서 이 정도 모습은 보여줬기 때문에 야간 주행에서의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뭐 야간 주행의 성능의 방점을 찍기보다 이거는 차선의 중앙 궤적을 제대로 그렸다는 점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겠죠. 이거랑 딱 맞는 설명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소형 회전교차로의 사례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차선이 있으면 우리 생각에는 이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주행을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좀 과격하게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제 차선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가려고 하면 아까의 모델처럼 좀 이상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되는 게 생기는데, 그런데 단순히 차선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좀 깔끔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례로는 그 머신러닝으로 랩타임을 줄이려는 AI 드라이빙 팀이 있는데 그 팀에 대해서 매끄럽게 주행하는 거에 중요한 점은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n the 8th lap, we see the final result of the learning-based controller, achieving a significant lap time reduction while safety of the vehicle is ensured at all times. 그렇게 해서 볼 때 이게 이제는 중앙선도 안 벗어나고 원래는 거의 이 중간에 뒷바퀴가 붙을 정도로 가깝게 붙었는데 이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중앙선 안 벗어나고 차선의 궤적을 그대로 그렸다는 점, 이런 점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평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전 버전에서 보였던 문제를 개선한 점의 그 문제, 비포였습니다. 원래 사람은 이 중앙에 실제로 차선이 없더라도, 여기에는 차선이 없는데 그 차선이 없더라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우측 통행을 하죠. 대충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사람의 정말 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어진, 룰이 안 주어진 상황에서도 사람은 주행을 잘 합니다. 그런데 센서로 인식할 때는 얘가 중앙선이 없는 도로고 끝부분에 이런 로드 엣지 부분에 낙엽이나 눈이 쌓여있는 부분에서는 차선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좀 많이 휘청휘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기업은 없죠. 그래서 보통은 가상의 중앙선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노선이 잘 안 보여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에 있어서는 특히 얘가 조금 많이 휘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브랜딩 영상에만 나타났던 FSD 문제는 아니었고 다른 그 실리콘밸리 FSD 베타 그 버전 분에서도 발견됐던 문제였습니다. 이 영상이죠. So I took a quick road trip down to visit my family, and this is what I was talking about. You know, this is the thing that I want improved. You see how my car is weaving all down the road because it can't find any lines? This is a perfect example of this. No lines on the entire road, so the car keeps just swerving around cars to the road edge. This is what needs to be fixed. It needs to be like a virtual line down the center of the road. Something like that. 그리고 또한 이거는 이제 11월 25일 버전이었는데 낙엽 구분을 문제를 겪는 모습을 이거에서 특히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이게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은 있었으니까 막 이렇게 도로의 중앙을 찾는데 큰 막 엄청난 휘청거림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끝부분과 주차된 차가 있는 사이에 이 중앙선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상이었죠. Gosh, I can't. You know, it's so funny to me because I remember my very first beta, everyone was like, your car's broken. There's something wrong with your car. No, you know, it just wasn't turning. It was struggling so bad. I think it was like left-hand turns. Okay, so again, it's having issues here. The lanes aren't marked, so the car's kind of like hunting around the road. Not natural, in my opinion. Anyway, so there was a lot of roads that my car struggled to turn, especially on left-hand turns for some reason, and a lot of right-hand turns. It was pretty much wanting to drive up over curbs on nearly every turn, and that was fixed pretty much by the second, maybe third beta. Again, I don't like the positioning of where the car is. It keeps going so far to the right. Like,
So what it's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로드 엣지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 예측해서 쭉 그리고 이게 갑자기 이만큼만 튀어나와 있더라도 얘가 전체적으로 이걸 인식을 하고 로드 엣지를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는 앞으로 예측을 그냥 차를 쭉 긋는 거기 때문에 이거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똑같이 48.1215 FSD 베타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기준으로 이것까지도 같은 영상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간 주행임에도 불구하고 낙엽이 존재하는 상황은 똑같은데 달라졌다는 점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더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달렸고 중앙에 핸들을 막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이었죠. 이 영상이었고 여기에 이런 코멘트까지 달 정도로 굉장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Oh, look at this. This is the road that with all the leaves on it. Remember my car would be bouncing around the road here? Look, it's not bouncing. 그래서 조금 더 요약할 때 제가 이제 계속해서 팔로우업해서 지켜보는 데이터 상에서는 이번에 소형 라운드աբ에 대한 주행 경험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낙엽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 주차된 차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두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도 차선의 중앙을 찾고 유지를 하는 능력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어펜딕스라고 보면 어펜딕스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 분야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용이 대략 30에서 40까지를 많이 차지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에서의 경쟁이 배터리로 귀결되곤 합니다. 뭐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를 따로 얘기한 것만 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UBS의 애널리스트들을 이거 자꾸 대본 쓰면서 USB라고 읽어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 UBS의 애널리스트들이 자동차 분야의 최고의 배터리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하려고 테슬라나 배터리 공급업체들이나 주요 제조업체들 그거의 7개 셀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GM과 폭스바겐, 도요타, BMW가 있었는데요. 이전 테스트에서는 테슬라가 1위를 차지했는데 결국에 이제 공급업체의 협력에 의존하는 거는 뭐 다들 똑같기 때문에 배터리 셀당 가격의 비용 리드는 쭉 이어지기가 힘들 거라는 게 UBS의 지난 의견이기도 하고 현재 의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UBS는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의 기술은 크게 리드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 4680 독점 셀 설계에 따라서 비용을 얼마나 낮출 수 있냐 없냐가 이 리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테슬라에 가깝게 배터리 셀당 가격을 현재 낮춘 기업으로는 이 폭스바겐이 꼽혔습니다. 폭스바겐에 대해서 이전에 그 니오랑 폭스바겐이랑 LG화학이랑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이 폭스바겐이 대략 $100 가까이도 내려오게끔, $100 가까이도 내려올 만큼 그 스케이트보드 상태에서 배터리 셀당 가격을 많이 낮췄다고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EV 올인,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에 올인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폭스바겐이고 분해해본 결과로도 가장 빠른 이제 팔로워로서 폭스바겐이 잘 따라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이번에 FSD의 12월 버전에서 굉장히 많은 개선점이 보였다는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UBS에서 꼽은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아직까지 테슬라가 파워트레인이나 배터리에서 리드를 하고 있는 건 맞으나 배터리 셀당 가격의 리드는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테슬라가 4680 셀이나 그 양극재, 음극재의 혁신을 통해서 얼마나 개선시킬까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이제 2170 셀이나 이런 식으로 간다고 봤을 때 폭스바겐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 이 정도로 오늘의 이 내용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